같은 경우에 시장이 35포인트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요. 삼성전자는 이제 1,300원이 올랐고, SK하이닉스는 2,900원이 올랐네요. 삼성전자는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죠. 일단은 왔다 갔다 하고,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늘었어요. 거래량이 많이 늘었고, 이제 뭐 변동성이 이제 커지죠. 많이 빠졌다가 상승했다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외국인이 1,000만 주를 팔았습니다. 그죠? 좀 주식을 이제 좀, 그죠? 좀 팔고 있다. 약간 요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은 뭐 왔다 갔다는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이제 하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의 이제 차트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저희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업종 자체를, 이제 좋아하는 거죠. 이제 반도체가 계속해서 우리가 늘 이제 말씀드리지만, 뭐, 스타링크나 AI나 고금리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상태를 봤을 때는, 반도체가 성장성이 높다 생각하고 이제 삼성전자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그죠? 꾸준히 사모아 갔었는데 최근에 약간 경쟁에서 반도체가 엄청나게 치열하거든요.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근데 저희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저희는 또 스터디지 않습니까? 스터디고 우리가 여러분들과 이제 늘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릿한 것 같지만 매일 시장을 지켜보니까 엄청 미세하게 어떤 그 변화를 좀 이제 보는 거죠. 보는 거고. 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업종을 저희가 좀 좋아해서 이제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많이 올랐죠. 그리고 우리가 한미 반도체 요 세 개를 사실 우리가 늘 많이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늘 이제 같이 한미반도체 그죠? 우리 저희는 다시 보기 다 되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제가 오르기 전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그죠? 엄청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하이닉스도 다들 여기 떨어질 때 울면서 팔고 싶어 할 때 제가 절대 못 팔겠습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더 사야 된다고 이제 많이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모습인데,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업체 중에서는 굉장히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TSMC, 원래 주가가 여러분 제가 이제 시장을 늘 지켜보지 않습니까? 주식이 굉장히 그러니까 돈이 여러분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식, 어떤 호재냐 악재냐 봤을 때, 그게 돈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게 없습니다. 그게 먼저 움직이는데, 삼성전자가 못 오를 수도 있죠. 못 오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 경쟁업체인 TSMC는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TSMC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삼성전자 차트예요. 삼성전자는 이 박스권을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TSMC는 뚫어버렸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하이닉스도 좀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엔비디아는 뭐 하늘끝까지 올라가고 있고 엔비디아 하늘끝까지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반도체 업체가 올라가고 있는데 뭐 우리가 기다렸죠. 이제 꾸준히 사모아갖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안 오를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사실 안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는 있었죠. 이제 반도체 어떤 파운드리의 뭐 주도권을 많이 뺏기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듣고 있었는데 HDM이 이제 더 이제 HDM 같은 경우에는 더 고성능 이제 메모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엔비디아에 뭐 이제 같이 협력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소문이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소문이 이제 반도체 수장을 교체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아닐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이제 좀 생각이 들었고 이제 뭐 물론 이제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은 과거로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엔비디아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이게 차트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면은 옛날 있지 않습니까? 뭐 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한 2019년 정도에는 그 삼성전자랑 뭐 그죠? 삼성전자가 훨씬 막강했었는데 엔비디아 그러면 작년에 지금 100달러에서 지금 1000달러까지 올라갔죠. 10배가 올라갔거든요. 우리 업종은 맞았던 거예요. 반도체가 맞다. 그죠? 반도체가 맞고 기술주가 올라간다고 하고 이제 했었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못 올라가고 있고 이제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약간 경쟁력에서 약간 뒤져가는 것 같다. 이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 반도체의 어떤 시장에서 조금 이제 뒤처지지 않나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약간 끌려다니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엔비디아에. 원래 삼성이 여러분 과거에는 이제 인류 회사였죠. 인류 회사였는데, 그죠? 이제 요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시장이,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뭐가 재밌습니까? 여러분? 뭐냐면은, 이렇게 과거의 1등은 오늘의 1등이 아니고, 그죠? 오늘의 2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오늘의 2등은 내일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죠? 그죠? 뭐 엔비디아도 엄청 역경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또 올라가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고 지금 이 상황으로는 HDM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늘 말씀드린 미국의 빅테크가 성장을 할 때 삼성전자도 얹어서 이렇게 같이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했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저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그 삼성전자가 약간 그죠 같이 뭔가 하는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비교를 했을 때 여러분 삼성전자가 돈이 SK하이닉스보다 한 10배쯤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10배쯤 더 많잖아요.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때 인력도 한 10배쯤 더 많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SK하이닉스가 뭔가 그 HDM의 어떤 그 경쟁력이 조금 더 있어 보이잖아요. 한간에 이제 소문을 보면은. 그런 상황이면 어떤 거냐면 삼성전자가 방심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기존의 비즈니스가 잘 되니까 좀 방심을 했다. 근데 그럼 방심을 하면은 뭐 그죠. 뭐 당연히 주가에 영향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은 저희가 반도체를 좋아하는 거지 삼성전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다. 그죠. 우리가 늘 뭐 같이 썸네일에는 삼성전자를 걸었죠.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제일 안전하게 이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을 했고 판단을 했고 삼성전자가 저렇게 큰 인류 반도체 기업인데 어련히 잘 알아서 할까 우리는 뭐 꾸준히 일을 해서 꾸준히 사모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역시나 그죠 역시나 이 경쟁이 치열하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영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급할 건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보시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엄청 빨리 움직이는 겁니다. 무슨 말씀 드리시면 올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납니다. 왜냐면 그 기존의 D램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데 근데 지금 HDM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거는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엔비디아의 1등으로 납품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뭐 하이닉스와 뭐 어떤 경쟁 구도 자체가 됐다는 것 자체가 돈이 10배나 더 많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말고 과거에, 그죠? 이거는 뭐 핑계거리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방심했다,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반도체라는 게 초격차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방심하면 좀 안 되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항상 뭔가 앞서서 우리는 이것도 개발했어요, 이것도 개발했어요 이렇게 했었는데 과거에 그런 모습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올해 영업이익이 삼성전자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안 좋다고 해서 막 뭐 절대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을 빨리 팔고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마음가짐 자체로 이제 반도체 어떤 경쟁에서 삼성전자가 약간 밀리고 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반도체 삼성전자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좀 조심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프라인에는 진짜 엄청 거침없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의 상황으로는 삼성전자보다는 원래 이제 우리가 그 포트폴리오라고 해야 되죠. 포트폴리오가 자 이제 그 스터디 결과에 대해서 이제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포트폴리오가 반도체가 40%입니다. 이건 국내 반도체 40%. 그 다음에 국내 전기차 2차 전지, 3차가 아니죠. 2차 전지가 20%. 그리고 미국 나스닥과 기술주, 미국 나스닥 100과 기술주가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주가 기술주가 20%. 그럼 벌써 이런 80이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해야 되지. 이제 뭐 하고 싶은 거라고 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뭐 미국하고 뭐 원자력이 뭐가 얘기가 나오면은 올라갈 것 같은데 도대체 그게 언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갔네요. 그죠? 오늘 뭐 좋은 뉴스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뭐 이제 좋은 건 알고 있으니까 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보면 이제 뭐 미국하고 채권 원전에서 미 SML까지 두산 에너빌리티 9% 강세. 이거 원래 우리가 예상했었던 늘 말씀드렸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규모 SMR 건설 프로젝트 납품 소식을 전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낸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 최대 SMR 설계 업체인 뉴스케일 파워가 짓는 370억 달러, 약 50조 원 규모 SMR 건설 프로젝트의 원자료 증기 발생 튜브를 주기기를 납품한다. 공급량은 2조 원이 넘는 걸로 알려졌다. 이거 여러분 이 50조 아닙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2조를 공급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소식이 들리니까 이제 바로 반등을 하죠. 아마 요 얘기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죠? 오르긴 오를 건데 도대체 좋은 소식이 올라야 오를 것 같은데 언제 오를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거 요렇게 원래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등생 포트폴리오였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포트폴리오가 저희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국내 반도체 40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보통은 지금 우등생 포트폴리오는 이제 30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뭐 한 5%, 그 다음에 그 외, 뭐 한미반도체나 다른 반도체들 많잖아요. 원래 요 포인트였어요. 그죠? 이제 전기차에는 뭐 들어갑니까, 여러분? 당연히 뭐 현대차, 기아차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그 외, 뭐 이제 현대오토, 에버라부터 해가지고 뭐 많잖아요. 그죠? 그 외, 이렇게 뭐 많고. 그 다음 미국 나스닥 100은 타이거 이제 미국 나스닥 100 알죠? 나스닥 100.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기술주로 한번 봐죠. 뭐 애플 기술주가 뭐 간단하죠. 애플, 구글, MS.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근데 사실 저희는 테슬라 이렇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 아마존도 있고 메타도 있는데 사실 저희는 애플하고 구글하고 MS랑 테슬라 이렇게 네 개를 좀 좋아하긴 하죠. 뭐 그러니까 나스닥 100이랑 요 주식. 그리고 지금 이제 엔비디아 있네요. 그죠? 하고 싶은 거는 뭐 아까 말씀 원전도 있고 뭐 화장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또 뭐가 있겠나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그 외 뭐 또 종목들 기차 종목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 포트폴리오를 이제 약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국내 반도체 20으로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전기차
2차 전지를 20%. 자,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과 기술주를 이제 40%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20%는 또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국내 반도체가 좀 어쩔 수 없죠. 지금 이제 약간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감자 심으러 갈 가구까지 하고 있었는데 속상한 포인트는 뭐냐면 열심히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 감자로 심으러 갈 어떤 용의가 있는데 뭔가 왜 옛날 같은 뭔가 그죠? 뭔가 이렇게 일을 뭐 악착같이 하는 느낌이 좀 덜 든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건 이제 그런데 저희가 계속 자금을 좀 밀어넣을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우동생 포트폴리오로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가 원래 국내 반도체가 40인데 이걸 이제 줄이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나스닥과 기술주. 그래서 일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 반도체를 좀 그러니까 왜냐면 왜 이제 주영쌤 국내 반도체를 줄이는 이유가 뭐냐면 왜 줄이냐면 삼성전자의 3년 뒤가 예측이 안 돼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그 삼성전자가 그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여러분 자, 이 차트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애플이 지금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자 이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구글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마존도 이렇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뭐 메타 플랫폼도 이렇게 올라갔고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빅테크 주식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의 메모리도 필요하고 뭐 HDM 이런 것도 필요하고 삼성전자가 만들어내는 많은 이 반도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뭐 100%까지는 아니라도 그러니까 MS나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구글의 100% 따라가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애정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70%라도 따라가면은 저는 오케이 이 정도면은 뭐 달러 파워가 워낙에 강하니까 70%라도 따라가면은 우리는 같이 감자를 심으러 간다. 약간 그러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70%는 커녕 지금 HDM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HDM이 만약에 이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한데 잘 될 수, 물 삼성전자가 반박하는 기사도 봤습니다.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 근데 이제 약간 그게 일단은 그 반도체 회장님을 바꿔버렸잖아요. 지금 수장님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여러분 투자일을 계속 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가 안 되면은 바로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거든요. 왜 이 시기에 곧 바뀌었나? 그 왜라는 질문을 하면은 이제 심플해지잖아요. 잘 안 되니까 이제 바꾸는 거죠. 여러분. 잘 되면은 바꿀 이유가 없죠. 여러분. 잘 하고 계신 회장님을.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앞으로 1, 2년은 버텨요. 왜냐하면 D램이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3, 4년 뒤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자, 여기서 또 포인트가 뭐냐면 그럼 왜 또 우리가 미국 주식을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원하는 거는 미국 주식을 100%가 아니라 70%는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되게 상식적으로 100까지가 아니라 그죠? 그죠? 70%만 따라가도 저는 뭐 좋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 70%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이닉스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이닉스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못 따라가는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결론을 냈을 때는 뭐 많은 뭐 얘기가 있겠죠. 근데 제가 딱 봤을 때는 일을 덜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제가 봤어요. 일을 좀 덜 한다 이런 느낌이 있네요. 근데 여러분 삼성전자가 막 되게 안 좋고 주식을 다 팔아가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식을 우리가 한꺼번에
막 팔고 사고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포트폴리오를 서서히 옮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포인트가 뭐냐면 엔비디아가 엄청난 실적을 냈거든요. 엔비디아가 어떤 실적을 냈냐면 지금 1분기에 그러니까 매출이 37조가 났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영업이익이 맞나요, 여러분? 정확한가요? 26 맞나요? 26조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영업 순이익이. 자, 무슨 말씀드리셨냐면 그러니까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뭐 70에서 80% 정도 된대요. 근데 그 고성능 제가 정확하게 H100인가 엄청난 이제 비싼 이 반도체를 누가 다 사갔냐면 1위는 MS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사갔고 그 다음에 누가 두 번째로 사갔냐면 구글이 다 사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 그 다음에 메타. 요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이 이 엄청 고성능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비싸도 그냥 막 다 사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더 성장하잖아요. 미국의 여러 가지 이제 빅테크 주식들은 뭔가 또 엄청난 걸 만들어내겠죠. 왜냐면 남들은 뭐 비싸서 못 사는 저 엄청난 엔비디아에 부르는 게 값인 저 고성능 반도체를 막 만들기도 전에 주문 걸어 넣어서 만들기만 하면 다 쓸어가 버리거든요. 일단은 뭐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반도체를 만들 때 여기 HDMI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HDMI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딱 장착이 돼서 이렇게 해서 또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로 D램도 팔고 뭔가 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속상하죠. 자, 근데 뭐 이건 속상한 거고 우리의 포지션은 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원래 반도체를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스타링크 있지 않습니까? 스타링크. 요거에 대한 이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지구 자체를 와이파이 존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반도체는 부족할 리가 없다. 라고 했었는데 부족하진 않죠. 그러니까 많이 부족하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D램도 나쁘진 않은데 더 비싼 고성능의 반도체를 뭔가 거기에서 약간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제 느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를 이제 좀 사모아가는 게 왜냐면 2, 3년 뒤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2, 3년 뒤를 모르겠고 그러면은 뭐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일단은 미국 주식을 좀 더 많이 볼 거예요.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이제 ETF를 자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식. 일단은 미국 나스닥 100 있지 않습니까? 미국 나스닥 100이 그러니까 그러면 주영쌤 반도체 좋아하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사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왜 요거는 말씀 안 드리냐면 여기에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인텔이 되게 많아요. 인텔 여러분 보이십니까? 구성 종목에 CU당 구성 종목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텔이 지금 계약수가 제일 많아요. 반도체에서. 근데 인텔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텔이 주식이 못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좀 설정이 만약에 엔비디아가 많았으면 훨씬 이게 인텔은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 반도체 지수는 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텔이 제일 좀 많아요. 자, 그거보다는 나스닥 이제 100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뭐 저희가 새로운 종목 찾아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엄청 그 극단적으로 이제 그 어떻게 말씀드렸죠? 나스닥 100 여기 영상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뉴스 영상이었죠? 그러니까 빚내서 사고 싶다. 막 이런 영상도 그때 한번 만들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지금 사면 100% 수익. 이겁니다. 이거 있네. 그죠? 여기에서 제가 빚내서 사야 하나 이렇게 적어놨죠. 요때 이제 나스닥 100을 오프라인에서는 진짜 심하게 말했습니다. 많이 사야 된다고. 지금 안 사면 못 산다. 엄청 그때는 거의 뭐 오프라인에서는 엄청나게 얘기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새로운 종목을 발굴하는 게 아니라
원래 나스닥 100이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20%였는데 이제 요거를 좀 늘려야 된다. 요런 거죠. 왜냐면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애플이 34, 인텔이 있고, 근데 뭐 여러 개 주르륵 다 잘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주식들이 뭐 좋은 종목들, 미국 주식의 어떤 그 상위 종목 100개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이거 실제로 보겠습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그리고 개별 종목도 그죠? 나스닥 100 많이 올랐죠, 그죠? 그때 아까 빚내서 사야 된다라고 했을 때부터 거의 지금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죠? 국내 주식은 일단은 여러분 지금은 뭐 급하진 않습니다. 지금 뭐 하이닉스도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국내 주식은 이제 많이 올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제 삼성전자 비중, 삼성전자를 팔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비중이 좀 너무 많으신 분들은 좀 서서히 줄여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저희끼리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여러분 삼성전자 최근에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거든요. 하이닉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150조 정도 됩니다. 무슨 말씀 드리시냐면 또 제가 오프라인에 또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여러분 과거에 박스피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박스피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동안 여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박스피에. 그죠? 근데 올라갈 때도 진짜 좀 별로였어요. 그냥 올라갈 때 그때 보면 이제 너무 박스피가 길어지니까 이게 바이오가 올라갈 때 장가리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기성 자본이 이제 엄청 날뛰었던 뭐 그런 시기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확 떨어졌다가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돈이 많아져서 이제 확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조정을 받았는데 자, 무슨 말씀 들으시냐면 삼성전자가 2년, 3년 뒤가 제가 모르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코스피가 여러분 보시면은 최근에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코스피는 오르지 못합니다. 코스피는 오르지 못해요. 그럼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지금 박스피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죠. 삼성전자가 저는 이제 현대차도 좋아합니다. 현대차 좋아하죠. 근데 현대차가 지금 시가총액이 56조거든요. 현대차 시가총액 100조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현대차 여러분, 현대차는 좋아요. 현대차 모아가시면 됩니다. 기아차도 뭐 한 80조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 합쳐서 한 200조 정도까지는 뭐 당연히 뭐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거 가지고도 코스피를 뚫어내기가 좀 역부족일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힘들어진다고 하면 이제 코스피가 박스피가 또 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거든요. 일단 우리가 한 2년 정도를 지켜봤어요. 그죠? 삼성전자가 당연히 이제 잘 해나갈 거다. 그죠? 저점에서 이제 계속 사고 지켜봤었는데, 2년을 우리가 이제 제가 본 결과, 과거만큼의 어떤 그 열정적인 모습은 좀 나오지 않는다. 뭐 어쩔 수 없죠. 저희 뭐 매일 지켜보니까 압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성장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코스피가 갇혀버린다는 거. 여러분 부정적으로 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본다. 여러분 제가 이제 보고 안 보고 당연히 여러분 그 삼성전자가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박스피에 갇힌다고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박스피에 갇히면은 과거의 박스피랑은 저는 완전히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때 박스피보다 지금 박스피는 빚이 한 3, 4배 더 늘었습니다. 여러분. 빚이 가계 부채가. 그래서 박스피 되면 이때는 이렇게 버텼는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장에서 말해주는 거죠. 아까 전에 반도체 업체를 다 보면은 삼성전자가 너무 느리고 이거에 대해서 한간에 소문이 많았었는데 저는 그냥 그때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가 회장님이 교체가 되는 걸 보면서 이거는 그냥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됐는데 반도체라는 게 한 번만 삐끗을 해버리면은
내부를 다시 이게 재혁신해서 뭔가 새로운 남들보다 더 뛰어난 그 반도체 개발하는 게 사실상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해도 잘 될까 말까인데 약간 그런 뭐 이제 다시 나중에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예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위험 관리 할 수밖에 없어. 지금 제가 볼 때 삼성전자가 2, 3년 뒤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번 HDM 사건을 보면서 야 이거 안 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이제 생각이 되면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험 관리를 해야 되고 지금 여러분 미국 주식을 빨리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도 또 오프라인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지금 비싸요. 너무 비싸요. 지금 이제 현금을 확보하시면서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린 애플이 떨어졌을 때 사면 좋겠다라고 이때 많이 말씀드렸죠. 그죠? 떨어지면 사야 됩니다. 떨어질 때 사야 돼요. 엔비디아도 여러분 올라갈 때는 살 필요가 없고 요럴 때 있지 않습니까? 조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요럴 때 이제 조금씩 사는 거예요. 지금 너무 올랐어요. 지금 사면 안 돼요. 일단 국내 증시는 저희가 떨어지지는 않을 건데 오를 뭐가 있나. 지금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 열심히 하고 잘하는 회사는 두 개가 있죠. 하이닉스하고 현대차, 기아차. 여기서 삼성전자가 빠지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좀 또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그죠?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뭔가를 보여줘야 될 텐데, 그죠? 약간 그러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단에 보시면, 6월 달에는 6월 21일, 부산에서 스터디 있고요. 마지막 주 토요일, 6월 29일에서는 또 서울에서 있습니다. 일정 확인하시고요. 공부하러 오시면 굉장히 도움됩니다. 공부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공부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 상담번호 있습니다. 상담번호로 주영쌤 저도 같이 공부할래요 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안내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사칭 문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먼저 연락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가 절대 연락을 먼저 드리지 않습니다. 먼저 연락 오면 무조건 차단시키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화번호 늘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힘든 자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나가실 때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